돈과 시간을 절약해줄 육아정보. 네, 저는 임신 출산을 다 겪어봤고 지금은 38개월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저는 남편과 출산 전까지 사이가 좋았습니다. 특히 저는 남편 바라기에 사랑꾼이었어요. 하지만 출산 직후 산후우울증과 처음 겪어보는 육아의 힘듦에 남편이랑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때마다 위로가 되었던 건 남편의 출산 직후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꼼꼼했던 사람이 아님에도 하나하나 챙기고 세심하게 간호해줬거든요. 마음이 힘들 때면 우리 남편이 그랬었지 하고 떠올리고 하르르 마음이 풀린 적이 많았습니다. 임신 때 서운하게 하면 그게 평생 간다고 하잖아요. 출산 직후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내 안에 품던 아이를 이제 바깥으로 내보냈으니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출산의 고통은 대신 겪어줄 순 없어도 아내와 아기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은 다 갖춰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을 준비하는 일들을 쭉 정리해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따라오세요. 출산 직후 할 일들입니다. 출산 당시 사진과 동영상을 많이 찍어두세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때 동영상을 꼭 찍어두세요. 저는 이게 없어서 지금까지도 아쉬워요. 저는 진통을 오래 겪고 응급제왕을 하느라 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남편이 지켜봤거든요. 제가 너무 걱정돼서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도 기쁘거나 신기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진 찍을 마음도 없었다네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아기의 첫 순간을 남기지 못한 점은 아직도 아쉽더라고요. 아기가 나오면 아기는 아빠 얼굴을 한번 보고 신생아실로 갑니다. 그리고 혹시 제왕절개라면 아내의 긴 수술이 남았어요. 그 수술을 기다리고 아내가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부모님께 연락하세요. 그리고 조리원, 산후도우미 업체에 연락을 하세요. 때에 따라서 조리원에 자리가 없거나 산후도우미 분의 일정 조율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미리 확인하여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바로 연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구독 서비스나 학원 등을 연계하세요. 저는 신문을 받아보기 때문에 신문사에 연락해 잠시 중단 요청을 했었어요. 이번 중에 할 일들입니다. 아기 이름을 지어주세요. 아마 대부분 미리 이름 몇 개는 골라놓으셨을 거예요. 태어난 날과 시간을 넣어 장명소나 철학관에서 짓습니다. 요즘은 어플로도 많이 해요. 이름이 있어야 출생신고도 가능하니 한자까지 골라서 우리 아가 이름을 지어주세요. 아기 이름이 지어졌으면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를 해주세요. 그래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거든요. 주민번호가 나와야 정부 혜택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준비물은 한자 포함한 아기 이름, 엄마 아빠 신분증, 출생증명서, 이건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출산 혜택 받을 계좌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출생신고할 때 각종 수당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국민행복카드도 챙겨가세요. 출생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긴 하지만요. 각종 혜택들도 같이 신청하면서 안내를 받는 게 편하기에 직접 방문을 추천드려요. 관할 주민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할인, 다자녀 가스비 할인, 다자녀 지역난방비 할인, 출산지원금, 산후조리원 지원, 출산 선물 등을 같이 신청하세요. 출생신고도 완료됐다면 태아보험사에 연락해서 자녀 등록을 하세요. 보험사 홈페이지, 보험사 앱, 보험사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름도 등록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성별에 따라 환급금을 받기도 하고요. 아기 이름으로 된 보험증권을 새로 받고 보험료도 확정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하세요. 자동차 보험에는 태아특약, 자녀특약에 있어 임신 때부터 만 5세에서 7세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태아 때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출산 후에 등록해도 할인받지 못했던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 때부터 할인 받아오신 분들은 따로 연락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아이사랑 앱에서 어린이집 대기하세요. 최대 3곳까지 대기할 수 있는데요. 전 조리원에서 대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6개월쯤 첫 연락이 왔었어요. 혹시 보낼 마음이 없는데 연락이 왔다면 보류 기능으로 미뤄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 꼭 대기는 미리미리 하세요. 어린이집이 집 주변에 많을 거예요. 맘카페나 주변 사람들 후기 등으로 인기 있는 어린이집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대기 인원이 많을수록 인기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보통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인기가 많아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아내 간호에 집중해주세요. 특히 제왕절개 하셨다면 안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내의 손가발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카시트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세차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지 체크해주세요. 조리원으로 옮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조리원에 있을 때 할 일입니다. 지금 산모가 제일 필요한 건 머리 감기입니다. 보통은 조리원에 머리 감겨주는 서비스가 있긴 해요. 산모가 머리 감기가 어려운 상황은 아닌지 체크해주세요. 아기가 조리원에서 나갈 쯤 BCG 접종을 해야 해요. 출생 4주 이내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조리원 퇴소 후 바로 BCG 맞추고 집에 갔었어요. BCG는 도장주사인 경피용, 불주사인 피내용으로 나뉘는데요. 경피용은 소아과 유료, 피내용은 보건소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보건소는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셔야 하고요. 소아과도 BCG 접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경피용인 도장주사가 흉터가 거의 없다는 말도 있는데요. 저희 아기는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아주 진하게요. 저희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코로나가 심했던 때라 선택사항이 없어 경피용을 맞았어요. 보건소가 예방접종을 전부 중단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해요. 아기 옷들이 잘 세탁되어 준비되어 있는지, 아기
아기 방에 모빌이 흑백으로 교체되어 있는지, 아기 장난감들이 잘 소독되어 있는지, 신생아 욕조가 준비되어 있는지, 아기 비데가 세면대에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또 분유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분유가 확보되어 있는지, 젖병 세척과 소독이 잘 되어 있는지, 분유포트나 분유 제조기 세척이 잘 되어 있는지, 기저귀가 확보되어 있는지, 유축기 깔때기가 잘 세척되어 있는지, 오자마자 아기가 잘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체크해주세요. 아기가 오는 당일, 아내를 데리러 가기 전에 분유포트 사용 예정이신 분들은 물을 꼭 끓여두고 가시고요. 분유 제조기 사용 예정이신 분들은 물을 따로 끓여놓고 분유 제조기에 분유를 잘 채워 넣었는지 확인해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곧 예쁜 아가를 만날 분들이시겠죠. 낳아보니 정말 출산 전과 후는 아예 다른 삶이더라고요. 힘듦도 당연히 있긴 한데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사랑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한 새로운 감정을 겪게 되실 거예요. 저는 제 자신과 일이 제일 중요했던 사람이거든요. 아이도 남편이 원해서 낳기로 마음먹은 거였고 아이 없이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그런 행복한 세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이와 행복한 나날들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돈과 한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감사합니다.